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아주 기묘한 연쇄 반응의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XRP 도미노 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희망회로라고 치부하기엔 현재 월가에서 쏟아지는 것이 경제 데이터들이 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패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뜨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그 여파가 일본의 금리를 건드리고 결국 전 세계의 돈줄인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는 그 끝에 XRP가 존재한다는 이론인데요. 오늘은 이 파괴적인 시나리오가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를 차갑고 냉정하게 오직 데이터로만 검증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 거물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민낯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도미노의 가장 첫 번째 패는 이미 넘어졌습니다.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브렌트유가 결국 110달러 선을 돌파해 버렸는데요.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원유 가격 평가 방식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 세계 물류와 생산 비용의 하단을 결정하는 에너지 공급망의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가격 발견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건 시장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인 것이죠. 첫 번째 도미노는 이미 바닥에 닿았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자마자 두 번째 패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시장과 금리 선물 시장은 이미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로이터 보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단 7일 동안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무려 216억 달러라는 거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현금성 안전자산인 머니마켓 펀드, MMF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손을 떼고 현금을 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금리는 내려올 수 없고 결국 자산 시장의 대이동은 불가피해집니다. 이 역시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싼 엔화를 빌려다가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추정한 이 자금의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폭등하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치솟고 일본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금리가 0.775%까지 올라오며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00조 원이라는 물을 가두고 있던 대매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자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순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유가 폭등이 엔화 강세를 불러와야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을 보면 오히려 157.7조 758엔 선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원유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너무 오르면 일본의 무역 수지가 박살나고 오히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도 중동 분쟁의 여파를 우려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즉, 도미노가 기울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엔화 강세 방향이 아니라 일본 경제 위기라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글로벌 유동성 경색입니다. 여기서 리스크오프와 경색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요. 리스크오프는 돈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경색은 아예 돈이 돌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틀 만에 5억 7천만 달러가 유출된 것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이 자금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채권이나 MMF로 이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돈맥 경화가 온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유가 폭등이 지속되고 엔캐리 자금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어느 순간 시장은 거래 자체를 멈추는 경색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도미노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논란의 핵심, XRP입니다. 유동성 위기가 오면 기존의 낡은 국제 결제 시스템은 속도가 느려지고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IMF나 G20조차도 현재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죠. 여기서 도미노 이론은 결론을 내립니다.
유동성 위기로 기존 정산이 늦어지면 기관들이 가장 빠른 정산 수단인 XRP를 채택할 것이고 그 수요 폭증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가능성이지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스위프트의 GPI 시스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XRP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비로소 이 마지막 도미노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시장 데이터들은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7년 만에 최저치인 16억 토큰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거래소에서 물량을 계속 빼내어 장기 보관함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XRP ETF로는 917만 달러가 순유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100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대형 지갑, 즉 고래들의 숫자가 9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2,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론의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거대 자본은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며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 롭 커닝엄은 XRP의 성장을 5단계 모델로 설명합니다. 1단계는 투기, 2단계는 기관의 축적, 3단계는 금융, 인프라로의 전환, 그리고 4, 5단계는 실질적인 결제 볼륨이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죠. 커닝엄은 현재 XRP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하방 리스크는 극도로 제한적인 반면 상방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게 열려있는 비대칭적 국면이라는 겁니다. 거래소 물량 최저치와 ETF 유입 증가는 바로 이 2단계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지금 투기의 영역을 지나 진정한 가치 저장과 이동의 수단으로 변모하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4가지 지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3사마주 이상 버티느냐입니다. 일시적 반등이면 도미노는 힘을 잃겠지만 고유가가 고착화되면 금리 경로가 바뀌고 위기는 실체화됩니다. 둘째, 일본은행이 전쟁 이후 금리 인상을 재개하고 N달러 환율이 150엔 밑으로 내려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비트코인 ETF의 유출이 2주 이상 지속되며 구조적인 하락세를 보이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리플 페이먼트의 실제 거래 볼륨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분기 보고서를 통해 체크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하나둘씩 들어맞기 시작한다면 도미노 이론의 마지막 패가 넘어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미노의 앞부분은 이미 우리 곁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성 역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다만 마지막 결론인 XRP의 선택은 아직은 데이터로 확인해 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고 리플은 이미 그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앞부분은 데이터로 확인하고 뒷부분은 조건부로 열어두는 냉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